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부동산 알12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은 77.5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10.9대 1을 기록한 것에 비해 7배가량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이달 초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츠는 88가구 모집에 21,322개의 통장이 몰리면서 1순위 평균 경쟁률 242대 3으로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4,895가구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8,985가구, 비수도권 15,910가구입니다. 수도권은 이번 달보다 14% 줄었으며 올해 들어 월별 수도권 입주 물량을 기준으로 하면 가장 적습니다. 특히 수도권 물량 가운데 서울에 입주하는 물량은 단 115가구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설계 지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정비조합이 히림건축의 설계 자격을 취소하고 재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조합을 상대로 실태 점검에 들어가서 설계자를 재공모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히는 등 재건축이 지연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원자재 값과 공사비가 늘면서 분양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의 인기 지역들은 분양 경쟁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던 금리가 어느 정도는 정체를 하면서 구매 심리가 일부 회복이 됐고요. 전국적으로 이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추첨제 물량도 늘어났고 그렇다 보니까 가점이 낮은 2030들도 청약시장에 들어가면서 경쟁률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 강남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소장님께서 3040 유자녀 가구 내 집 마련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허리를 차지하고 있는 3040 세대, 물론 유자녀 가족도 있고요. 요즘에 저출산이라서 또 자녀를 또 안 키우는, 또 낳지 않는 그런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이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든 간에 실제적으로 집을 어찌됐든 내가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동일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있는 집과 아이가 없는 집은 집을 구입하는 목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자녀 가구가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지역적인 선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통계가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유자녀 가구의 거주 지역과 자녀 수를 한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3040, 30대와 40대를 기준 잡은 거고요. 서울 지역이 15.8% 정도 거주를 합니다. 15.8%고 인천 경기가 34.8%, 광역시가 20.6%, 그다음에 도지역 28.9% 이렇게 됐고요. 30대는 13.8% 정도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 경기가 34.8%, 그다음에 광역시가 20%, 도지역이 30.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0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서울 거주 인구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16.7%, 그다음에 인천 경기가 34.8%, 동일하죠. 그리고 광역시가 20.6% 거의 차이가 없는데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 인천 경기, 서울보다는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30대, 40대 비율이 많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녀 수가 얼마가 되느냐.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35.9% 정도가 이제 실제로 아이가 한 명 정도 있습니다. 한 명. 서울 지역은 더 높죠. 44.2% 정도가 1인 자녀, 그러니까 더 이상 낳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인천 경기가 34.9%, 광역시가 38%, 도지역 31%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9% 정도는 이제 자녀가 한 자녀만 키우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2인, 특히 자녀가 2인 이상 되는, 2인까지 되는 현재 세대가 오히려 47.1%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녀가 한 자녀 있는 가구보다는 두 자녀 있는 가구가 많다라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는 혼자나 1일 2인 자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래도 비중을 따지게 되면 2인 자녀가 많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인천 경기가 50%대가 넘어가고요. 도지역도 마찬가지 50%. 물론 이제 3인 이상 딱 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3인 이상, 3자녀 이상을 현재 실제적으로 키우는, 양육하는 세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12.5% 정도 되는 거고요. 서울이 8.8%, 인천 경기가 13.8% 이렇게 보시게 되면 평균 자녀 수는 1.8명 정도 됩니다. 1.8명에서 1.9명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3040 세대의 현재 전체적인 평균 연령대로 보면 아이들은 보통 첫째 자녀가 보통 한 10살에서 9살 정도 된다. 그러니까 보통 20대 초반에 결혼한 세대들이 대부분 유자녀가 세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10살 미만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자녀가 경제활동 상태가 어떠냐. 경제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규직 임금 근로자가 전체 64.8%고요. 66.9%, 거의 60%대, 62%에서 66%대가 거의 정규직 임금 근로자고요. 비정규직 일용직 임금 근로자도 현재 실질적으로 도지역이 좀 높습니다. 11.9% 정도 되는 거고요. 거의 5%에서 한 8%대 미만. 고용주라든가 자영업자, 내 스스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13.2% 정도는 현재 3040 중에서 실제로 고용주면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2%대에서 14%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도 꽤 높습니다. 이거 놀랐습니다. 실제적으로 13.7% 정도가 되는데 여기 인천 경기가 14.7% 정도. 그러면 결론은 양육비는 누가? 결론적으로는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도 굉장히 놀라운 수치고요. 소득 수준은 300만 원 미만부터 700만 원까지 지금 구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300만 원 미만이 12%, 그다음에 현재 가장 많은 구간이 300에서 한 700만 원 미만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평균 임금 근로자를 따졌을 때 보통 34%, 32%대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되지 않는 500, 600 정도, 요 정도를 이제 평균 소득을 잡고 있다. 700만 원 이상도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33%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천 경기는 500에서 700 정도가 높고요.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수준은 광역시나 도지역이 많다. 그렇게 하는 얘기는 서울 지역이 그래도 고소득자가 조금 더 많은 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들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득 수준 좀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디에 거주하느냐. 이 3040 세대가 과연 어디에 거주하느냐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9.1%, 그다음에 연립 다세대가 11.9%, 단연컨대 아파트가 가장 월등히 많죠. 77.8% 정도 되고요. 근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63.3% 정도, 연립 다세대 비율은 25.2%.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를 진입하지 못한 세대들이 연립이나 다세대 쪽으로 현재 몰리기 때문에 당연히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인천 경기는 12.5%에 아파트 비율이 76.7%. 그래도 실제적으로 광역시라든가 도라든가 아니면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하기가 그렇게 가격 자체가 경쟁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월등히 비싼 지역들이 거의 없죠.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비율이 높습니다. 85%대 이상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유 형태를 보게 되면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체 62.6%, 3040 세대 중에 10명 중 6명 정도 내 집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중 현재 전세가 24.8%, 보증보월세가 11.8%. 그다음에 서울 지역은 이제 월등히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자가와 전세가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44%, 43%. 그다음에 월세가 11%. 인천 경기는 60%가 내 집을 갖고 있고 전세가 26%입니다. 그리고 현재 12.6%는 보증보월세다. 광역시 같은 경우도 거의 현재 인천 경기랑 비슷한 수치고요. 도지역은 월등히 높습니다. 자가 비율이 71%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현재 내가 생각하는 가격, 특히 이제 주택 구입하는 가격이 부담이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하기가 그만큼 수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가구가 실제 유자녀 자녀가 있는 가구가 주택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잡느냐. 선택 요인은 첫 번째가 당연히 자녀 교육입니다.
32.4%.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실제적으로 고등교육까지 다 마치고 현재 그 이상을 진학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절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지역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녀 교육이 32.4%, 주택이라든가 임차가 24.3%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교육이 31%대고 그다음에 직장과 거리가 20.2%대로 좀 높습니다. 양육이 도움이 되는 거 11.4%고요. 인천 경기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임차료, 주택 가격이라든가 임대료가 좀 낮은 수준이다 한다면 선택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현재 도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을 선택한다. 그리고 현재 실제적으로 소득별로 봤을 때도 주택 임차료라든가 현재 700만 원 이상이 되는 서울 거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재 자녀 교육을 월등히 생각한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양육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선택적인 여건들, 이거 뭐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면 주변 교육시설, 학교, 학원 등이 당연히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죠. 48.8%에 치안 및 안전이 서울 지역이 18.8%, 주택 면적이라든가 방 개수 이걸 따지는 것도 20% 정도 되고요. 도지역도 실제적으로 주변 교육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 교육이 아무래도 자녀 때문에라도 교육을 중점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표는 아이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구입 자금을 어떻게 현재 실제로 조달을 했느냐 봤더니 이제 본인 또는 배우자 자금으로 해서 한 56% 정도가 그렇게 구입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금융기관 대출도 36% 정도 됩니다. 부모나 친인척으로 대여나 증여 상속받는 비율이 5.6% 정도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본인 배우자 자금 62%에 금융기관 대출 27%. 그러니까 거의 지금 현재 본인들이 현재 적금을 부었다고 청약 통장을 이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서 내 집을 마련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내 집을 마련한 세대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과거에 집을 샀던 사람들이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과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택구입자금 대출 같은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 주거비 부담이 얼마 되느냐.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큽니다. 72.7%. 원금과 이자를 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거기에 월평균 주거 관리비라든가 평균 소득 대비 부담 정도를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18.8% 정도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내용이고요. 어느 정도 부담된다, 매우 부담된다 따지게 되면 거의 한 80% 이상은 부담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를 따지기 전에 거의 비슷한 수치다. 실제 내 집을 마련하긴 했지만 매달 나가는 비용 때문에라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아이가 있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왜 집이 없느냐 따졌더니 주택 마련 자금이 부족하다. 68.5%고요. 거기에 청약 당첨 기회를 기다린다. 또 현재 주택 가격 조정이 예상될 거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겠다. 거기에 주택 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도 4.3%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무주택 가구 5년 내 주택 계획, 구입 계획의 유무와 구입 목적. 내가 5년 이내에는 내가 집을 사겠다라는 이유가 뭐냐. 실거주. 94.9%가 내가 거주할 집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 봤을 때 현재 자녀 증여나 상속 이런 것보다는 내가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현재 5년 이내는 구입하고 싶다는 생각은 똑같이 할 겁니다. 임차 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증부 월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현재 거의 70에서 80% 정도는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재 이 어떤 경제 활동에 굉장히 저해가 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3040에 현재 가져가 있는 세대들이 집을 마련한 시점이 언제쯤 됐느냐 봤더니 결혼 시에 51.2% 정도, 절반 정도는 결혼할 때 집을 마련을 하고요. 자녀 출산 시에는 71.1% 됩니다. 아이가 생기게 되면 현재 결혼을 하고 나서 내 집이 없다가 아이가 딱 생기게 되면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71.1%, 서울 지역 68%.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결혼 때와 결혼하는 시기와 자녀가 생겼을 때와 또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녀가 생겼을 때 월등히 내 집이라는 필요성을 더 느낀다는 얘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시점도 거의 지금 현재 보게 되면 34.4%, 거의 42%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시점이 거의 현재 결혼 전, 결혼 이후 첫 출산 이렇게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생애 최초 주택 계속 거주 여부, 내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했던 주택을 계속 거주하는 비율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10명 중 6명은 계속 거주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인천 경기는 57%, 도지역은 56%, 광역시는 50.0%.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내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긴다라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현재 주거 환경 만족도와 필요성의 정책을 얘기할 때도 주거 만족도는 주택 면적이라든가 주택 간 소음, 주택 공간 따졌을 때 주택 면적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서울보다는 현재
지방 도시가 더욱더 많이 넓은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면적은 광역시라든가 인천, 경기 도지역에서 좀 많이 월등히 좀 만족도가 높은 걸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현재 주차 공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또 현재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책을 어떤 걸 펼쳐야 되느냐.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어디가 아니라 도심 안에 주택 공급을 좀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28% 정도 되고 서울 지역은 인천 경기가 18.8%, 광역시 21%. 그래서 현재 우수한 입지에 주택 공급을 해달라는 것도 인천 경기 쪽에 많이 들어가고요. 무주택자 마련 지원도 29% 정도 된다. 이런 걸 봤을 때 실제로 내 집을 마련하는 세대들은 아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내 집 마련하고 하려고 하는 목표, 지역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계속 거주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거주 이동을 안 하고 계속 정착할 수 있는 인구들이 과연 주거 안정의 필요성을 계속 느낄 수 있는지 또 현재 집값이 그만큼 또 높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세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 주축 허리 역할을 하는 3040 세대가 내 집 마련하는 조건들이 더욱더 마련돼서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장님의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부동산 투자의 시간이 온 걸까요? 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와 상담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연락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확인해 보시죠. 소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상가로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남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요. 전철역은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W 역세권이고요. 현재 신분당선과 3호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분당선과 3호선 교체하는 더블 환승역이 있는 전철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재역에서 도보로 약 1분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이고요. 전체적으로 지도를 보게 되면 강남대로 뱅뱅사거리부터 롯데라든가 강남 재건축 단지들 줄비하게 늘어서 있는 지역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왼쪽으로 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초와 시권이 개발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GTX 신호선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트리플 역세권, 향후에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양지역은 그만큼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강남대를 중심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는 서초동, 오른쪽으로는 도곡동과 대치동, 역삼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지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치동 재건축 학원가라든가 연결된 부분 때문이라도 인구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고 양재IC 주변에 이제 현재 초일류 실제적인 어떤 전문가 집단의 현재 업무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이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고요. 강남역과 신분당 양재역, 현재 우성아파트 사거리부터 강남대로까지 연결된 삼성타운, 현재 롯데라든가 그 기타 대기업들의 부지들이 활성화될 거고요. 신동아뿐만 아니라 우성동 현재 재건축이 되면서 입주가 됐고 신동아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리고 삼성이라든가 롯데타운이라든가 현재 대기업들이 워낙 이 주변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강남역과 양재역은 업무시설 밀집지역, 상업시설 밀집지역은 아시다시피 신논현역까지 연결되는 배후 상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권역 자체가 워낙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올해 이제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25년도까지 이미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도로 수도권 지역의 남북 3축이고요. 화성부터 서울까지 경부선 포함해 현재 예산까지 어떻게 들어갈 건가 얘기 다 끝난 거고요. 그리고 서초 양재IC와 현재 반포 서초IC 구간이 이제 지상층을 어떻게 상층부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현재 연구개발시설, 주거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GTX C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의령부부터 군포 금정까지 가는 구간에 A노선, C노선, B노선 연결되는 부분이 많죠. 그렇지만 현재 가장 그래도 교차되는 부분 봤을 때 삼성역 다음역이 양재역입니다. C노선역이 확정됐고요. 지하 공간 지하층을 뚫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지나가고 환승센터를 이용해서 3호선과 신분당선 같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양재역은 말씀드린 대로 지상층도 같이 개발할 수밖에 없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미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1, 2, 3, 4단계까지 같이 진행되지만 1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속도가 더욱더 빠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양재IC 주변에는 현재 150만 평 정도 규모의 일자리 굉장히 많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연구원 단지, 삼성, KT, LG, 현대까지 연결된 연구원 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들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규모 현재 업무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용 면적이 한 30평 정도에 대한 널찍한 상가입니다. 이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 정도, 임대금액 5천만 원, 보증금 월 400에서 450, 이 대출 금액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이고 실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될 거고요. 체육세권입니다. 채 1분이 걸리지 않고요. 개발 호재라든가 동서남 펼쳐진 교통이라든가 업무지구 활성화, 또 현재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우수한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자영 또는 임대료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초동의 투자 전략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테헤란로고요. 테헤란로는 전철역, 2호선 전철역 라인을 지나가고 있죠.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부터 삼성역까지. 이 라인이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죠. 굉장히 업무시설이 많고 젊은 세대들 많은 지역이죠. 강남대로와 연결되어 있는 신부단 연장선에 강남역 배후 상권이라든가 롯데부터 해서 삼성까지 연결된 대기업들, 물론 삼성역에는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뿐만 현대자동차까지 같이 연결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전철역에서는 현재 3, 4분 정도 거리의 체육세권이고 이미 준공이 완료된 원룸과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 단언컨대 강남역이죠. 강남역이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유동인구가 워낙 많고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럼 이 지역에서 잠깐 교통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계속 머뭅니다. 계속 머물러서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한다는 얘기죠. 봤을 때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권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테일러는 주변에 월등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2030 세대의 현재 젊은 오피스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여성 직장인들이 오는 많은 지역이고 혼자 사는 인구 비율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권 개발 방향은 테헤란로 축의 확장입니다. 테헤란로 축이 확장이 돼서 기존에 삼성역부터 강남역까지 있던 거를 서초역까지 연결을 하고 거기에 이제 동쪽에 잠실역까지 연결시켜서 그만큼 현재 이 주변이 업무 지역으로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이미 20년 전부터 개발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경부속도로 지하 계획부터 그 주변 롯데칠성, 호롱, 라이언미싱 부지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국제로 복합지구라든가 아니면 저 서초역과 연결된 옛 정보사 부지 개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 주변에는 자산 운영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국제 업무 상업, 복합 개발, 또 주거 상업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대형 상권들이라든가 대형 업무 단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역삼, 선릉, 삼성을 메인 벨트로 보고 있고 벤처산업 벨트라고 해서 벨트별 현재 강남구에서 연결되고 있는 실행 전략을 보게 되면 현재 신사 노년부터 압구정 로데오, 또 삼성, 역삼, 선릉, 강남, 양재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 붉은색 라인이 가장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제로 복합지구는 상층부에 5개 원으로 만들어서 현재 상층부를 국제 업무부터 관광까지 같이 회의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에 지하공화 같은 경우는 GTX A노선, C노선부터 해서 위례신사, 급항철도까지 트램까지 같이 연결되고요. 각 층마다 현재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 현재 이 주변에 공항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코엑스 지하 상가가 더욱더 확장되기 때문에 지하 거대 도시가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칠성 부지까지는 현재 업무지구로 현재 지정된 지역인데 이 지역에 현재 당연히 용적률과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고 임대금액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 투자 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도 소요됩니다. 임대금액 2천만 원, 보증금 월 110에서 140, 대출 가능 금액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보시게 되면 투자 금액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소요되는 소형 오피스텔이고요. 테헤란로 당연히 직장인 밀집 지역이죠. 이 주변 임차인 수 풍부하고요. 수익률 높기 때문에 여러 개 보유하시게 되면 수익률 보장도 가능하다. 거기에 지가 상승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오피스텔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강남 부동산 투자 시간이 온 걸까요? 이런 주제로 또 세미나와 무료 상담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박영식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업무지와 거주지의 상관관계를 체크해봤습니다. 상권 수요 유입이 기대되는 서초동 알아봤고요. 역삼동은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수혜 기대감 속에 짚어봤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실까요? 네, 여름을 이제 지나가게 한 비들이 너무 좀 많이 내리고 있죠. 아무래도 이번 비 지나면서 날씨도 많이 선선해지고 이제 여름이 좀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런 세법과 많은 연관들이 있죠. 올해 23년도 이제 7월달에 지난달에 발표된 내용들인데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핵심 포인트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대부분 자기가 속한 그러한 세법들이 절세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세법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절세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많은 부분의 단락들에서 완화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한 네 가지 단락으로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정안 발표를 했고, 경제 활력 제고 부분이랑 또 민생 경제 회복 부분, 또 미래 대비 부분, 납세 편의 및 형평성 제고에 관해서 크게 네 단락의 주제로 다양한 이러한 발표들을 했고요. 대부분 발표된 내용들 자체가 완화가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완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제 활력 파트 부분이죠. 아무래도 요즘에 유튜브랄지 이러한 방송 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 투자에 대한 이런 세제 지원이 확대가 또 되었습니다. 기존의 공제 현황보다 더 대폭 확대된 15%에서 30% 최대 공제율까지 30%까지 공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새롭게 많이 시세가 변하면서 공제율도 상당히 대폭 상향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국가전략기술이랄지 신성장 원천 기술에 대해서 이런 개정안 자체가 바이오 의약품이나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식 광물 등 이런 것들이 업종이 추가가 되면서 이런 업종들도 앞으로 국가전략기술이나 또 이러한 신재생, 이러한 신성장 원천 기술에 대해서 확대가 세법이랄지 세액이랄지 소급 이런 부분들을 또 확대받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 또 추가가 됐습니다. 또 유통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가 됐죠. 아무래도 국외 기업에서 국외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국내로 다시 유통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개정안 자체가 7년 100%, 3년 50% 세액 감면 자체가 대폭 확대가 되기 때문에 국내 유통 기업들에 대한 이런 세제 지원 확대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 자체가 이러한 기업들의 많은 해외 진출을 하기 때문에 국내로 유턴을 시키기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과 그런 것들을 보자면은 이러한 세액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보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가업 승계 세부담이 완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항상 좀 보고 있는 이런 증여세 부분이죠. 증여세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10억에서 60억, 또 60억에서 300억 이하 부분이 구간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10억에서 300억 이하까지 세율 자체가 10%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증여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대폭 완화가 된 부분까지 체크를 해둘 수 있는 것 같고요. 연납 자체도 기존 5년에서 20년까지 연납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완화가 된 점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해외 건설 자회사랄지 이런 것들은 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창업, 벤처 활성화를 또 지원한다는 부분. 비과세 자체가 이제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러한 창업이랄지 벤처 기업들에 대한 이러한 한도, 비과세 한도가 700만 원까지 상향이 된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민생 경제 파트입니다. 아무래도 민생 경제 파트가 더욱더 더 자세하게 봐야 될 부분이겠죠. 자, 이런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이런 이자를 내면서 이러한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는 것들이 서울 이제 주택 가격 자체가 6억 원 이하로 1억 원 정도 이상 상승이 됐고요. 그에 따르는 뭐 고정이나 고정 또는 비거치 상황, 각각 금액들이 한 200에서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 이자 내시는 부분들도 앞으로 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러한 소득 공제를 더욱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 이번에 뭐 청약제도도 개정안을 통해서 소득 공제 한도가 300만 원까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청약제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손을 보면서 청약에 대한 이런 많은 개정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본 신용카드 같은 이런 등들도 개정 등등도 여러 가지 상향이 된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부금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고요. 반려동물의 이러한 진료비 자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진료비에 대한 부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또 지원을 하죠. 아무래도 기업 업무 추진비랄지 송금 산입 한도 자체를 또 10% 추가 인상하면서 그만큼 완화가 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더욱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절세 방안을 상당히 많은 대폭 상향된 것들을 혜택을 한번 알아보시면은 더욱더 좋은 절세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미래 대비 부분입니다. 요즘에 가장 시대적이고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결혼과 출산, 육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증여 재산 공제 한도가 추가가 됐죠. 기존에는 뭐 배우자 6억 원에 이러한 공제되는 것들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특이한 케이스 자체가 이제 직계 존속에서 직계 비속, 즉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 자녀에게 이런 증여를 할 경우에 공제를 할 경우에 공제비 자체가 혼인 공제 1억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혼인을 함으로 인해서 부모 세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이러한 금액 자체가 공제 금액이 혼인 공제가 1억 원이 추가가 됐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겠죠. 기존에는 5천만 원까지 10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들이고요. 자, 자녀 장려금이랄지 뭐 출산 보육수단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상승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은 아무래도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개정이 됐기 때문에 2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것들입니다. 또 청년 자산 형성과 아무래도 이런 노후 대비를 지원한다는 부분이고요. 뭐 청년의 펀드랄지 적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대랄지 이러한 우대 기간 비과세 부분들이 대폭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꾸준히 연장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에 대한 펀드나 적금의 활용성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된 것 같고요. 노후연금 소득도 세부담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자체가 1,500만 원까지 이러한 세부담 완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고령사회로 더욱더 가고 있고 또 이러한 출산과 육아의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이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매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납세 편의 부분이죠. 아무래도 조세 불복에 대한 청구 자체가 이제 기존에는 3천만 원까지 3천만 원 미만으로 청구를 했는데 이제는 5천만 원 미만까지도 대폭 확대가 됐고요. 이런 건 조세 불복에 대한 청구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꼼꼼히 찾아보셔야 돼요. 이것이 뭐 이번 세정안 계획 발표 자체가 거의 뭐 100페이지 분량에 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에는 뭐 시간 관계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2003년도, 23년도죠. 개정안 자체가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세법이 완화가 되었어요. 대폭적으로 다른 많은 분야들에서 대폭들이 완화가 된 부분이 있을 법하고요. 또 세법은 매년 계속 개정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꼼꼼히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것들 하나의 법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절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세무사의 상담을 통해서 이 세무사분들 자체가 아무래도 이러한 절세를 위해서 이러한 직업군을 갖고 있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욱더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 중이고 또 취득세 부분이나 보유세, 양도세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는 됐지만 이런 확대 방안에 대해서 국회에 표류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동산 관련 세법들도 최근에 이제 많은 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것이고 오늘 이 부동산과 부동산 외에도 많은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세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법 개정안 2023년도 버전으로 짚어봤고요.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께서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들을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살펴보면요. 소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1.5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구로구 구로동이죠. 다양한 이런 정비 사업들이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에요. 더군다나 지역적 특색 자체가 많이 노후도가 된 지역들이고 또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살기는 너무나 좋지만 이런 주거 환경 자체가 노후도된 지역이 많다 보니까 또 개발의 압력과 또 개발을 많이 염원하고 있는 그런 소유주분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바로 이 구로동 자체의 현재 입지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구로동은요 아무래도 1호선 구로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자체가 주변 반경 350m 안에 들어오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가장 좋고 인센티브랄지 또 뭐 수익률적인 부분이랄지 또 공과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몰두해 두면서 그러한 방향성으로 기획을 하고 잡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고 이것들이 이제 움직이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입안 제한과 그런 것들을 남겨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서울시에서 많은 개정 사항들이 있었지만 6월 달에 발표한 이런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의 개정안을 따라서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추가가 되고 그 조건을 상당히 맞추기 까다로운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 조건들이 이제 하나하나 부합이 되면서 퍼즐이 완성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구로동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신축에 대한 그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규모가 적습니다. 역세권을 끼고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2,000세대 이상급의 역세권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구로역 자체에 상당히 큰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들이고요. 주변에 백화점이랄지 또 인프라 시설들 상당히 초중고랄지 천변과 함께 구청들 그리고 구로구청까지 일자리든 일자리 또 주변에 간선도로망까지 이동하기 편리한 입지에 위치하는 것은 기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쥐밸리랄지 아래쪽에 쥐밸리의 대형 업무타운이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신안산선까지 또 들어오게 되죠. 또 위쪽으로는 이제 GTX B라인 자체가 이제 신도림역으로 들어오는 것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구로동 자체는 영등포 또는 여의도의 일자리의 이동성, 지하철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만 이동하면은 바로 대형 업무타운이 주변 곳곳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자차로 이동하신 분들도 뭐 서부간선도로나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용산까지도 이런 이동이 편리한 수준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고 지하철 라인 자체도 이제 1호선으로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많은 지역의 이동성을 상당히 많이 가져오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이 지역을 가보면요. 이렇게 너무 협소하고 차가 지나갈 수 없고 사람 2명이 지나가기도 벅찬 그러한 노후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식 자체도 뭐 30년, 40년, 50년, 거의 뭐 60년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후도는 상당히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일부 지하에 집안 침하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개발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염두 자체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임장활동이 중요합니다. 임장활동을 통해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상당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로역 부근의 350m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가장 사업 진행과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러한 이번에 개정된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상당히 좀 팩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아무래도 장기전세 주택,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죠. 그만큼 인센티브,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더욱더 많이 주기 때문에 사업성과 민간과 공공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정비 사업의 일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투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금액 자체는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에 현재 채 안 되는 금액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세 금액은 노후된 지역들은 아무래도 전세가가 좀 낮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깊이 많이 챙기고 있는 전세 보증보험이랄지 이런 것들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 흡수 가격은 안정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 자체가 1억 원대 중반대의 투자금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3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월 100에서 한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수익형으로 접근 가능한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동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로구 구로동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동작구 노량진동이죠. 굉장히 입지적으로 특이점이 있고 이동하기 상당히 입지 자체가 이런 직주 근접이랄지 또 특이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지도상에 싹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노량진 자체가 이제 한강변을 끼고서 상당히 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바로 여의도가 보이시고 또 오른쪽에는 바로 강남 3구가 위치하고 있죠. 바로 이제 강 건너 위쪽에는 용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울의 도심과 또 여의도 또 강남의 3구까지 이런 간선도로망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이제 근거리에 봐도 이동할 수 있고 지하철을 이용하셔도 대형 업무타운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노량진 자체가 주거지역으로서의 상당히 목적성을 상당히 잘 가지고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점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역세권 시프트랄지 모아타운, 신성통합기획이랄지 정부 사업의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진행을 할 수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지역들 가서 임장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 역시도 상당히 많은 협소하고 비탈길과 함께 또 사도랄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들이 상당히 날로 가면 갈수록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주변 지역이 노량진 뉴타운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그리고 서울시의 마지막 남은 이런 노후도 지역들이 이런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은 그 주변 지역들도 따라서 같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상당히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해당 지역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해당 지역은 9호선 노량진역과 1호선 거기에 앞으로 서부선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 트리플 역세권 3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형 역사로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이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4년 이내에 신축된 아파트가 없고 신축 자체가 상당히 많이 규모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 노후도 또한 상당히 오래된 연식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러한 노량진의 상권이 많이 이번에 노쇠하면서 쇠퇴하면서 상당히 많은 상권들이 안 좋아지고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적어지는 그런 상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이런 소유주들 자체도 상당히 많은 이런 개발의 압력이랄지 개발을 희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노량진 뉴타운 그러한 주변 지역들도 덩달아서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는 역세권 시프트랄지 또 신속타워 기획이나 심지어는 모아타운까지도 다양한 방향성으로 염두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 서부선 자체도 노량진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량진역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고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 그리고 인프라, 학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배치가 잘 되어져 있는 이런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자체가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또 특이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바로 노량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 건너편에는요, 바로 이 용산의 이러한 국제업무단지가 배치가 되어져 있죠. 무수히 많은 일자리가 발생이 될 거고요. 일자리와 함께 뭐 주거 지역도 만들어지겠지만 바로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거지로서의 노량진 자체가 아무래도 현재 용산보다는 상당히 이러한 가역적인 부분으로도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노량진 자체가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격 자체는요, 이제 5억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죠. 4억 6천에서 4억 8천만 원대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세 금액 자체는 이제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대 현재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러프하게 잡아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이고 2억 원이나 2억 원대 초반이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현재 금액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증금이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2천만 원 정도에서 월 120에서 130만 원까지도 충분히 수익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구 노량진동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세미나 소개도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께서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성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서울 역세권 시프트 사업 변화를 주목해 봤습니다. 두 지역 정보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 알아봤습니다. 노후 주거지 개발 기대감 속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 지역이고요. 비례율이 높은 지역으로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동작구 노량진동 알아봤습니다. 뉴타운발 인프라 수혜 기대감 속에 체크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지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들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